10월 7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 등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 전환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재선충병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수종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와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4월에 포항과 경주 지역의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나눴었는데요.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보다는 소나무 재선충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때 4월에 같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포항 경우에는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 쪽 해안 쪽에 있는 산림지대에서 계속해서 그 재선충병 피해, 그다음에 고사목 그리고 고사목 지대가 너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민가나 도로를 위협하는 이제 위험목들까지도 좀 많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붉게 변한 나무만 이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얗게 마른 완전히 고사한 나무들, 그런 네. 나무들이 이제 한두 그루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산불이 지나간 것처럼 전체 숲이 하얗게 변하거나 쓰러져 있는 이런 나무들을 이제는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경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붉게 변해서 이제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경주 간포 오류리 근처에서는 네. 마을 인근 뒷숲이 이제 완전히 소나무 숲이 완전히 죽어서 하얗게 변하거나 좀 그 민가 쪽으로 좀 쓰러지고 있는 나무들도 있어서 좀 많이 우려가 좀 심한 상황이고, 네. 울산, 울주군까지도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호미곶 다녀왔는데요. 제가 네네. 느낄 정도로도 진짜 많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는데 네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전염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게 사실은 북미에서 출현한 그 외래 기생충병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기생하는 재선충이라는 기생충이 네. 소나무에 감염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원산지가 북미다 보니까 북미산 소나무 종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산 소나무들은 감염되어도 좀 치사율이 높지는 않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유럽으로도 갔지만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1980년대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한국의 이 소나무들, 특히 아시아의 이 소나무들은 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재선충 자체는 혼자서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개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북방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라는 이 하늘소에 매개를 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 하늘소들이 번데기 유충이 될 때 재선충 감염목에 있었던 그 재선충들이 이 번데기 유충으로 물려들고, 성충으로 이제 그 번데기가 이제 탈피할 때 성충으로 돼서 이제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이제 솔잎들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네. 다른 그때 이제 다른 소나무로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한 나무만 잎을 먹거나 이제 서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의 잎을 이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예. 한 번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치사율이 거의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거 치사율 99%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국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류, 잣나무 포함해서 잣나무, 소나무, 해송 다 포함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감염이 되면 수관이 막혀서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 고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감염 초기에는 이제 잎이 말라서 이제 아래로 잎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항상 상록수라고 이제 항상 녹색이어야 될 이제 소나무의 잎이, 푸른 잎이 이제 붉게 변해서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 소나무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이파리부터 잔가지, 가지순으로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나무 껍질이라고 하는 수피가 이제 벗겨져 나가면서 네. 완전히 하얀 앙상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쓰러지기도 해요.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네. 우리가 방제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왜 네네. 효과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제 88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보고가 되었고, 좀 확산되면서 특별법이 생겨난 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또 2차 확산기라고 하는 2010년대에 좀 대규모 방제, 공세적인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제 효과가 있다고 좀 보고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왜 확산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일단은 뭐 많은 시민분들께서 올해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폭염과 가뭄이 좀 지속되는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지금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변화 과정에서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매개충과 제선충은 활동 반경이나 활동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 기후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산림과학원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매개충이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이제 변하는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네. 이런 보고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방제 지침이나 기존의 어떤 방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이제 기후 변화 차원이나 어떤 대규모 확산 차원을 반영하지 못한 관습적인 방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2차 확산기 때 방제를 하면서 감염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과정 안에서 이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지금 다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종합적인 방제 전략,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맞는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또 방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이 그냥 보면은 뭐 소나무가 말라 죽고 산림이 황폐해지는 건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 생태계가 변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소나무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경북이나 강원도의 어떤 산지에 소나무 비율이 40%에서 60%까지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상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의 비탈면에 민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탈면에 이제 심어진 소나무들이 제선충에 걸려서 말라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사목들이 산불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또 산사태에 또 굉장히 취약해지고, 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가는 시기에는 폭풍이나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가 주변에 이제 쓰러지는 피해와 산사태 피해들이 있을 수 있고, 겨울에 또 산불에 너무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나 도로 근처에도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속도로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냥 야간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좀 크게 그렇죠. 보고 또 피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기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관광지에 어떤 그런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영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이 생산량 굉장히 많은 송이를 생산하는 곳인데, 네. 지금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송이 생산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느껴지고 있는데, 이 소나무 제선충까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지역 경제가 완전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나무가 병해충에 걸려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 문제보다 기후재난 차원에서 이 산림 전체가 좀 황폐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산림청이 이렇게 포항 등 제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수종 전환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말 그대로 지금 산림청에서 이제 보도자료 경상북도하고 같이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실제로 안동 포항 지역에 안동 포항이 이제 경북도 내에서는 극심 확산지인데요. 극심 확산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사목지대가 펼쳐진 지역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수종을 전환하는 나무의 수종을 전환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200헥타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면적을 네. 이제 지금 수종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나무들이 다 죽은 황폐한 숲에 새로운 나무를 이제 심어야 되는 건 보건의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회를 또 산림청에서 직접 그 광역지자체와 함께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산주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유린 같은 경우에 산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재난 차원의 어떤 확산인데 그 산림청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나무를 심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필요한 일이긴 한데 좀 고려돼야 될 게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인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민가를 위협하거나 도로를 위협하는 이제 위험목, 고사목에서 이제 위험목이 된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아직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방제 시기가 시작되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된 이 지역들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는 좀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떤 수종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먼저 짜고 각 지자체에 맞게 송이 생산량이 많은 영덕은 어떤 수종,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종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시민분들과 또 논의가 되고 연구자분들과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는 과정 안에서 좀 펼쳐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상태로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네네. 수종 변경을 하면은 그럼 네네. 일단 이 재선충 확산 방지에는 좀 도움이 되긴 되죠? 그걸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종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수종 전환을 하는 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상북도라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산림 면적,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이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지금 보도자료 나온 걸로 보면 한 200헥타르 정도인데 네. 200헥타르 정도면 구룡포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인데 거기를 그 정도를 수종 전환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이제 막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방제적인 차원에서 어디까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요 숲은 수종 전환이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먼저 선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사목지대 관리 차원에서 수종 전환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야 될 좀 현장의 긴밀한 어떤 전략들은 안 나와 있는 채 좀 이 수종 전환 먼저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목 제거가 사실은 네. 제일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 이 과정 안에서 좀 다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생태적인 차원도 있고 지역 주민의 어떤 위험 부분도 있고 안전 위협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종 전환을 할 때 지금 당장 위험목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림 생태계를 봤을 때 어떤 나무가 들어오는 게 나은 건지 네. 이런 부분들도 연구자분들과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다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수종 전환한다고 먼저 좀 홍보하는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현장에 계신 일선 공무원분들과 좀 지역 시민분들과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바람직한 수종 전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끝으로 네네. 필요한 우리의 노력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경북도든 강원도든 각 지자체에 맞는 어떤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혹은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대규모 고사목지대나 아니면 방제 전략으로서의 수종 전환을 어디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와 연구자분들과 시민분들과 좀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수종 전환할 때 좀 몇 개 안 되는 나무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식재하는 그런 방식들을 최근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주로는 편백나무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참나무 같은 화력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수종들이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필요한 어떤 수종이라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전략을 먼저 소나무 재선충 전체에 대한 기후재난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종전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각 지자체에 맞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